당신이 사는 나라의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지더라도 두바이의 숨겨진 이면을 제대로 아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으로 이사 오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두바이는 럭셔리와 화려한 즐길 거리로 가득한 곳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외면하려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면 이곳에서의 삶을 견디기 힘들 겁니다. 두바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어두운 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유명 인사들이 두바이를 즐기며 최신 트렌드를 홍보하는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혹은 로스앤젤레스나 마이애미 같은 도시를 떠나 두바이의 호화로운 삶을 선택한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죠. 전 세계를 돌아다닌 뒤 두바이가 살기에도 일하기에도 최고의 장소라고 주장하는 인플루언서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돈을 받고 전하는 이야기는 진실보다 훨씬 더 더럽고 어두운 현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바이의 가장 어두운 면모, 여러분이 몰랐던 사실과 흥미로운 점들을 소개하며 이 지구상에서 가장 호화롭지만 비이성적인 도시의 진짜 모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두바이는 현대판 악몽입니다. 사막 위에 세워진 인공도시로 그 기반인 모래만큼이나 불안정하고 결국 신기루로 사라질 운명의 실험장입니다. 아마 모를 수도 있지만 두바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은 어촌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셰이크와 억만장자들이 넘쳐나는 곳이지만 수십 년 전만 해도 겸손한 어부들의 마을이었죠. 당시 주민들은 지금의 메가 건축물과 피상적인 화려함에 둘러싸인 삶보다 더 행복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의 한 도시로 과거에는 주로 어업과 진주 채취로 경제를 유지했습니다. 진주를 얻기 위해 두바이의 어부와 진주 잠수부들은 작은 배를 타고 페르시아만의 따뜻한 바다로 나가 굴을 채취해 진주를 얻었고 이를 식량이나 필수품과 교환했습니다. 이런 삶은 1960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검은 금이라 불리는 석유가 이 지역에서 발견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석유 발견 이후 두바이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죠. 하지만 두바이의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는 석유 수익을 상업 활동과 인프라 구축에 투자했습니다. 오늘날 두바이 수익의 70%는 석유가 아닌 관광과 같은 다른 산업에서 나옵니다. 두바이는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공섬과 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두바이의 지형은 수년에 걸쳐 크게 변했습니다. 새로운 해안선과 운하를 만들기 위한 대규모 공학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팜 아일랜드, 팜 아일랜드와 더 월드, 더 월드 같은 인공섬들이 탄생했죠. 두바이에는 세계 각국을 형상화한 인공섬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이 독점적인 섬들은 700만 달러에서 4,500만 달러에 이르는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의 인공섬인 팜 아일랜드는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섬들을 짓기 위해 사용된 모래와 바위의 양은 지구를 3바퀴나 돌 수 있는 6m 높이의 벽을 쌓을 정도입니다. 이런 일시적인 부의 결과로 어부에서 억만장자로 변신한 두바이의 현실 뒤에는 훨씬 더 어두운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이곳의 이중적인 도덕과 피상적인 삶의 방식은 두바이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유튜브에서 두바이를 검색하면 2가지 유형의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두바이를 지옥이라며 인권 침해와 끔찍한 삶의 이유를 나열하는 영상이고, 다른 하나는 인스타그램 모델들이 두바이의 안전함과 깨끗함을 자랑하거나 부가치를 몰며 세금 없이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혼란스럽게도 두 이야기가 모두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두바이의 세금 정책을 예로 들어보죠. 두바이는 세금이 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에 꿈같은 곳으로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바이의 상업 친화적인 정책 덕분에 개인소득세나 대부분의 상업 활동에 대한 법인세가 없습니다. 이는 주민과 기업이 거의 세금 없는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특정 산업이나 활동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주로 두바이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외국 은행 같은 일부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런 면에서 두바이는 세금 없는 천국에 가까운 곳으로 기업가들에게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하지만 두바이가 부와 럭셔리만 가득한 곳은 아닙니다. 두바이 인구의 85% 이상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로 이들은 주로 건설 붐에 참여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두바이는 일자리 기회가 풍부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과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에 시달립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극빈층 수준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인권단체들이 두바이의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죠. 이처럼 두바이는 극단적인 부와 가난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초호화 생활을 누리는 억만장자들이 있는 반면 저임금 노동자들은 상상하기 힘든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낮은 임금, 30도를 넘는 더위 속에서 플라스틱 판잣집에서 생활하는 이들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이는 두바이의 이중적인 모습 중 하나입니다. 일부는 럭셔리와 사치를 즐기지만 다른 이들은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현실을 알게 된다면 두바이가 정말 기회의 땅인지 아니면 숨겨진 어두운 면을 알아야 할 곳인지 자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바이 도심을 걷다 보면 한 블록도 지나지 않아 고급 자동차 매장이나 화려한 쇼핑몰을 마주칩니다. 이곳은 초부 유층과 권력자들을 위한 놀이터로 설계된 도시입니다. 두바이가 돈으로 가득한 곳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기회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모두가 부와 럭셔리를 누리는 건 아닙니다. 미디어와 인플루언서들이 만들어낸 이미지 때문에 수많은 디지털 노마드, 유튜버, 인스타그램 모델, 그리고 희망에 찬 젊은이들이 매년 두바이로 이주하지만 대부분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어두운 세부 사항도 존재합니다. 비공개 계약, 약탈적인 기업들, 심지어 정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까지 있습니다. 웹에는 이런 사례들이 넘쳐나며 일부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여기서 다루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모델들은 럭셔리 휴가나 쉬운 돈을 미끼로 엘리트들의 제안을 받고 어두운 행위에 끌려 들어갑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모델이 두바이의 외딴 맨션에서 열린 파티에서 5만 달러를 받고 주인의 욕망을 충족해야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퍼지는 것은 두바이의 미래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젊은이들과 자본이 떠날 가능성이 큽니다. 두바이의 또 다른 무서운 현실은 법의 이중성입니다. 손을 잡는 것조차 감옥에 갈 수 있는 나라에서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두바이는 정보 통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 덕분에 법 집행의 불공정함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바이의 복장 및 도덕 규정은 아랍 여성들에게 훨씬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아랍 여성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거나 간통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하면 감옥에 갈 수 있지만 외국인 여성, 특히 유명하거나 부유한 이들에게는 같은 법이 느슨하게 적용됩니다. 두바이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거나 공개적으로 애정 행위를 하는 외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중잣대는 관광과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정책으로 보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불공정하게 느껴지며 많은 문제를 낳습니다. 이런 두바이의 어두운 면을 알고 계셨나요? 이 사실들을 알게 된 소감이 어떤가요? 잠시 멈추고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두바이와 그 정부는 관광 산업의 문을 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바이를 세계 100대 관광 도시로 만드는 데 성공한 이유 중 하나는 석유 자금으로 인플루언서와 유명인들을 고용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홍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바이의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중동 국가들은 석유에 전적으로 의존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지만 언젠가 석유가 고갈되거나 수요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두바이는 경제 다각화를 위해 이런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두바이는 한계 없는 럭셔리와 사치의 수도로 불과 몇십 년 만에 어부들의 마을에서 극단적인 부와 화려한 파티의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두바이의 기묘한 럭셔리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두바이 경찰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경찰차를 사용합니다. 메르세데스나 테슬라가 아니라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를 사용하죠. 이 슈퍼카는 미래적인 디자인과 40만 달러가 넘는 가격을 자랑합니다. 이는 두바이의 번영을 과시하는 상징입니다. 두바이에는 세계 최초의 7성급 호텔 부르즈 알 아랍이 있습니다. 인공섬에 세워진 이 호텔은 321m 높이로 페르시아만과 두바이의 정형을 제공합니다. 요트의 돛을 형상화한 이 호텔은 두바이의 럭셔리를 대표하며 가장 저렴한 객실도 1박에 1,200달러에서 6,000달러 이상입니다. 두바이는 금 자판기를 설치해 럭셔리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일반 ATM이 현금을 뽑아주는 대신 이 자판기는 금괴와 금화를 제공합니다. 고급 쇼핑몰과 호텔에 설치된 이 자판기는 두바이의 무한한 사치를 상징합니다. 심지어 부유한 두바이 주민들은 사자를 애완동물로 키웁니다. 서구에서는 개나 고양이가 일반적이지만 두바이의 신흥부자들은 사자를 키우며 지위와 독특함을 과시합니다. 이는 단순한 괴짜 취향이 아니라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행위입니다. 두바이는 겉모습과 허영으로 가득한 도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부르즈 칼리파는 두바이의 상징이지만 건설 과정에서 노동자 착취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하루 3파운드 미만의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주장도 있죠. 게다가 부르즈 칼리파의 하수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백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었습니다. 인공섬 같은 터무니없는 프로젝트들도 환경과 지역 필요를 무시한 채 추진되었으며 사막에 메가시티를 건설하는 데 따른 환경적 비용은 터무니없습니다. 싱가포르와 비교해보면 두바이의 문제점이 더 두드러집니다. 두 곳 모두 어촌에서 현대도시로 발전했지만 싱가포르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반면 두바이는 텅 빈 마천루, 기묘한 인공섬, 환경과 인간을 고려하지 않는 럭셔리 프로젝트에 집중합니다. 두 도시의 차이는 노동자, 주민, 자연, 그리고 기원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두바이의 통치자들은 돈에 눈이 멀어 마음과 이성을 잃은 듯 보입니다. 이 글을 통해 두바이의 어두운 면을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두바이가 이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실패로 끝날 운명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합니다. 더 많은 놀라운 이야기를 만나고 싶다면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